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알아봤던 게 뭐냐면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였죠? 항등원이 무슨 뜻이었죠? 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교환법칙도 성립을 하고 이 결과가 항상 A가 나오더라. 이런 게 바로 이때 E가 항등원이었죠. 항등원. 근데 우리가 실수에서는 항등원과 역원을 배웠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역원이 뭐였죠? 역원의 정의를 우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실수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수에서 어떤 실수의 집합에서 어떤 원소를 하나 뽑았어요. 임의의 원소를 실수해서 하나 뽑았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연산을 했어요. 어떤 또 다른 원소와 연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환법칙도 성립을 하고 이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더라. 이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1 더하기 모가 1, 모 더하기 1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였죠? 0이었죠? 그래서 0이 나오더라. 0이에요. 0이 나오더라.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래서 이게 역원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역원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1의 덧셈에 대한 1의 역원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일반화 시켜서 나타내면 이게 만약에 덧셈이라고 쳤을 때 덧셈에 대한 역원은 그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뭐라 그러면 반수라고 그래요. 반수. 반수라 그래요.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반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곱셈이라면 어떨까요? 곱셈이라면 A에다가 아이고 자 이제 됐어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반수구나 알 수 있었어요. 실수에서. 그렇다면 곱셈에 대한 역원은 뭐였죠? 실수에서. 생각해보면 되죠. 어떤 실수에 A가 있었을 때 곱했대요. 뭘 곱했어? 이거는 교환법칙도 성립을 하겠고, 이거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였죠? 1이었죠. 곱해서 1이 나오는 수 뭐죠? 여기다 A분의 1을 곱해야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곱셈에 대한 역원을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A분의 1 그러니까 서로 곱해서 1이 나오는 수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역수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더해서 0이 나오는 수는 반수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인 수를 반수라고 한다면 곱해서 1이 나오는 수는 역수라 그래요. 그래서 실수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역수구나. 그렇다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행렬 A가 있어요. 여기다가 곱할 거예요. 어떤 행렬을 곱할 거예요. 어떤 행렬 X를. 근데 이거는 교환법칙도 성립을 해요. 아이고 잘못 썼네. 교환법칙도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 결과는 항등원이 나와야겠죠? 항등원은 뭐였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이때 요 행렬 X를 이게 만약에 실수였다면 우리는 역수라고 할 텐데 역원이라고 할 텐데 행렬에서는 이거를 역행렬이라 그래요. 역행렬. 글씨를 써볼게요. 역행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렬에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역행렬에 관한 사실들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역행렬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역행렬은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면 A에다가 역행렬을 곱한다면 항상 단위 행렬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위 행렬이 나왔다는 거는 그 행렬이 없어졌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마나한 행렬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어떤 행렬 A를 없애고 싶다면 그 행렬의 역행렬을 찾아서 옆에다가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위 행렬을 2라고 한 것처럼 역행렬도 역행렬을 나타내는 문자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이거의 역행렬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A에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지수법칙에 확장해서 하겠지만 미리 해보면 마이너스 1 제곱했다는 뜻은 역수를 취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쓴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역수라는 게 곱해서 1이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렬에서 생각해보면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마이너스 1이라는 기호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렬에서는 나눗셈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a분의 1이라는 행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역행렬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 행렬의 정체를 우리가 구했듯이 역행렬의 정체도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될 텐데 이거는 다른 분들이 미리 다 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공식만 암기를 해주면 돼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라는 행렬이 A, B, C, D일 때 A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A의 역행렬은 이렇게 구합니다. 우선 행렬식 있죠? D, 행렬식 D AD-BC 의 역수 곱하기 DA-B -C 이게 바로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각 대입해보면 A의 역행렬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좀 뜯어보면 행렬식의 역수 곱하기 일단 주대각선의 자리를 바꿔요. 그렇죠? 주대각선의 자리를 바꾼 거 그리고 부대각선은 부호를 바꾼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여기 부자 이렇게 기억하게 한답니다. 네, 그냥 이게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외우면 되지 뭐,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역행렬에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과 존재하지 않는 행렬로 나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행렬식이란 단어의 의미가 풀릴 거예요. 우리가 왜 하필이면 AD-BC라는 이걸 행렬식이라고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했을까? determinant는 뭔가를 판별한다는 뜻인데 왜 이걸 determinant라고 한 걸까?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죠. AD-BC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0이라면 분모가 0인 분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이라면 역행렬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 역행렬은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D-B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determine 해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determinant라고 했던 거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렬의 역행렬은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렬식이 0이 아닐 때에만 역행렬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사실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세요. 만약에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판명이 났으면 그때부터 이제 역행렬을 마음껏 사용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했었냐면 행렬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실수배까지 있지만 나눗셈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은 나눗셈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역행렬이 나눗셈 대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과 곱하기 X는 B인데 내가 X가 뭔지 구하고 싶어요. X가 뭔지 구하고 싶어. 근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한대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양옆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왼쪽에 곱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왼쪽에 곱해야 돼요. 왜냐면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이게 역행렬 곱해주면 역행렬의 정의가 뭐냐면 그 행렬과 역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게 하는 행렬이 역행렬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양변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했더니 A가 사라져서 이렇게 X에 관한 식이 나왔구나. 이럴 때 역행렬을 쓸 수 있는 거였구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역행렬을 곱할 때에는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곱하는 만약에 왼쪽에다 곱했으면 여기서도 왼쪽에다 곱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에다 곱했으면 여기다가도 오른쪽에다 곱해야 된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